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코난 10불 패키지 매니저 살짝 맛보기고요. 운영진이 또 투입이 돼야 돼서 급하게 좀 준비하느라 내용을 좀 쉬운 걸 준비했어요. 이제 원래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다이제스트 컨텐츠라고 할까요? 제가 한번 뭔가를 본 다음에 요약하는 식의 컨텐츠를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좀 제 주관이 좀 많이 개입한다거나 또 이제 저의 어떤 개발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발표자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 또 발표자 지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오늘 발표 자료가 이제 코난 15불 패키지 매니저 2.0 버전이 출시가 된 지 좀 됐어요.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2.0 버전을 새로 매뉴얼도 읽어볼 겸 발표나 할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GitHub 저이스트로 제가 문서 공개도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라서 PPT 내용 보시고 나중에 그냥 저희 이 제목으로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가볼까요? 이제 생각보다 좀 안 보이네. 폰트 더 키울 걸 그랬어요. 그냥 코난 IO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이 패키지 매니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랜딩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이제 코난 덕스 코난 IO /2 /인덱스 가면은 이제 리드 더 덕스 포맷으로 이제 뭐 키워드 같은 거 검색할 수 있게 문서가 제공되고 있고 맨 아래쪽에 있는 저 슬랙 채널 10pp 랭 슬랙에서 코난 채널에 가면은 영어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로 질문 안 하면 답을 안 해준다는 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말이죠. 네, 일단 코난 설치부터 해봅시다. 아이고, 네, 번쩍번쩍하죠? 그래서 일단 공식 설치 방법은 파이썬을 쓰는 거예요. 파이썬 이제 패키지 인덱스에 들어가셔서 코난 설치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최신 버전, 이제 오늘 기준으로 2.0.13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9월달에 릴리즈가 됐고요. PIP 인스톨 코난 하고 이제 저렇게 버전 리퀘어먼트 넣어주면 돼요. 이미 쓰고 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잘 쓰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윈도우즈 초콜라티 패키지에서 초코 인스톨 코난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대답 예스 해주시면은 설치를 쭈르륵 해줄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윈겟에 가셔서 이제 jfrog.conan을 쓰시면은 패키지 매니저 쭉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눅스에서는 못 쓰지만 이제 홈브루 패키지 매니저에서도 혀가 좀 약간 꼬이네요. 리눅스에서도 쓸 수 있게 이제 홈브루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코난 이제 ha고 골뱅이 넣으신 다음에 하고 버전 주시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우리 알루미늄 플랫폼 맥에서 이제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리눅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설치 방법 알았으니까 바로 이제 튜토리얼 넘어가 볼게요. 패키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죠. 검색하려면은 제가 또 색깔을 좀 더 매칭했었어야 했는데 코난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난 IO /센터를 하면은 패키지 검색할 수 있는 곳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GitHub으로도 전체 코난에서는 레시피라고 부르는 파이썬 패키지 스크립트들이 쭉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이나 아니면 코난 센터에서 검색하시면 되겠다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 같고 가끔 서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라이노벨이라던가 애니메이션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스테이터스하고 딱 상태창 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듯이 스테이터스 코난 IO에 가시면은 지금 서버에 뭐 문제가 있다, 어느 리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본이 할 때는 상태창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패키지 좀 써보죠. 저희가 코난에서 패키지를 가져다 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코난 파일.txt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파이썬 스크립트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코난 파일은 여러분 패키지를 만들 게 아니면은 별로 볼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하면은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은 코난 파일.txt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쪽에 보면 저렇게 저희가 토물이라고 하죠. TOML 토물 스타일로 작성하는 게 있고 requires는 말 그대로 나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해, 이 패키지가 필요해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스는 내가 이걸 어떤 스타일로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형식을 좀 맞춰줘 라고 파일 생성을 좀 해줘 라고 코난에 부탁하는 겁니다. requires만 적어도 괜찮지만은 일단 제너레이터를 requires와 제너레이터를 이제 페어링을 하는 게 보통이고요. requires에서 이제 내가 이거 설치할 거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는 여러분이 어떤 툴체인을 쓰느냐, 그러니까 어떤 빌드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달라져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은 좀 나중에 다룰 거고.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통해 파일을 생성할 때 코난에 설치한 지금 워크스페이스,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 쪽에다 파일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지저분하다. git ignore 이런 거 되게 세팅하는 거 너무 싫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아웃풋 폴더에다가 externals 아니면 뭐 서드 파티 이런 식으로 폴더 지정해 주시면은 그 밑에다가 파일들을 쭉 생성해 줍니다.
저렇게 폴더하고 는 하고 그 등호 기호를 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스페이스를 넣어도 괜찮아요. 둘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네, 패키지 가져다 쓸 때 코난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이미 코난 센터 아니면 그 코난의 레포지토리들에 올라가 있는 걸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현재 개발 환경에 맞게 빌드 해주는 겁니다. 이 둘을 이제 같이 쓰는 경우가 뒤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가끔씩 무심코 비주얼 스튜디오 업그레이드 이런 거 눌렀다가 아니면 뭐 엑스코드라던가 아니면 APT 같은 거 써가지고는 툴체인 업데이트 하면은 이제 다시 빌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끔 이거 조금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코난 패키지 매니저 쓰는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코난을 설치할 때 프로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컴파일러, 어떤 C++ 표준, 그 다음에 어떤 C++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해주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 이걸 입문하시면은 그냥 코난 프로파일 디텍트 그 다음에 나 지금 그냥 이거 하나 만들어줘 강제 옵션을 넣어주면은 이제 디폴트라는 이름의 프로파일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네, 코난 인스톨, 코난 파일, 빌드 미싱. 네, 제가 아까 폰트 교체하는 작업을 좀 했는데 덮어 씌워버린 모양이네요. 보시면 하이픈 프로파일이 있네. 나중에 또 샘플이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커맨드 라인으로 다 인자를 주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런 거 있으면은 바로 이제 고쳐야 되는데 네, 그렇죠. 바로 다음에 나타나죠. 이렇게 하이픈 프로파일. 제가 또 등호기호 썼지만 등호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꼭 이렇게 한번 점검해야 되는 점검을 안 했다가 이번에 꺼내놨죠. 지금 여러분 번호로 안 듣듯이 보면은 제가 이제 디폴트 프로파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세팅, 현재 호스트 시스템의 아키텍처, 그다음 빌드 타입, 뭐 MSVC 쓰고 있고 C++ 기본 표준 뭐고 이제 MD, MT 저희 이거 그 C++ 런타임 다이나믹 쓰느냐 아니면 스태틱 쓰느냐. 그 다음에 뭐 컴파일러 버전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cononfile.txt에 requires에다 적어놓은 패키지를 설치할 거다라는 게 이제 조합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와 내가 어떤 툴체인을 쓰는지가 서로 이제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설치할 때 어떤 것들은 좀 복잡한 빌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제 제가 처음에 가져왔던 오픈SSL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분의 로컬 시스템에서 펄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디펜던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오픈SSL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좀 분리할 필요가 있죠. 툴체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따로 적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이제 툴 requires라는 데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패키지 컴피그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리눅스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 컴피그 많이 쓰실 테니까 맥 하시는 분들도 조금 아실 것 같고 윈도우에서는 패키지 컴피그가 설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툴 requires에 패키지 컴피그를 넣어서 이제 나 빌드할 때 이 툴 필요해 같이 셋업해줘 라고 코난 패키지 매니저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이제 윈도우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렇게 커맨드 랩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우선 제가 아까 익스터널리즈 폴더에다 파일을 다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했었죠. 그 밑에 저렇게 배치 스크립트들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제가 툴 리카이즈 적어 놓은 거고요. 마찬가지의 느낌으로 이제 배치 스크립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보면은 셔뱅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쉘을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 동작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아마 배시라던가 또 맥 쪽에서는 Z쉘 많이 쓰시죠. 그쪽으로 다 동작을 할 겁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복부 세우면 또 슬라이드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생략을 했는데 저렇게 코난 빌드 인바이러먼트라는 녀석이 있고 코난 런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빌드 env 붙은 게 여러분 빌드 환경에서 이런 툴을 쓸 거야 라고 패스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두 배치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나면은 여러분 쉘 환경에서 코난이 설치해준 프로그램들 다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패키지 컴피그가 될 수도 있고 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gRPC나 프로토콜 버퍼 이런 거 쓰시면 이제 프로토콜 버퍼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데다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내용을 좀 지저분하니까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그러면은 패키지 쓰는 방법을 되게 빠르게 짚어봤어요. 패키지를 만드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서 cononfile.txt 약실하고 정식으로 쓰는 방법은 네, 한문까지 썼어요. 제가 cononfile.python 스크립트로 짜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튜토리얼 파트에 create your first package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섹션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이제 영어랑 샘플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좀 진지하게 써보고 싶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키지 생태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패키지를 공급하고 싶다. 패키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생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코난 파일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그냥 나 앱 만든 데만 집중하겠다. 그럼 코난 파일.txt로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패키지를 정의하느냐? 코난 파일이라는 걸 상속을 받아서 이제 확장해주면 됩니다. 파이썬이니까요. 그래서 애트리뷰트랑 메서드를 작성해주면 되는데 이제 항상 상수값을 가지는 부분들은 저렇게 애트리뷰트를 쓰고 동적으로 이제 빌드 환경 패키지가 설치되는 조건을 고려해야 되면 메서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네임, 버전, 패키지 타입, 세팅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속성과 메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를 작성해 줘야 돼요. 물론 다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필수인 게 있고 옵션하는 것들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저 4개는 필수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 이름은 무엇이고 몇 버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세팅을 설정해 줘야 된다. 가령 쉐어드 빌드를 할 거다. 아니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다이나믹 MSVC 런타임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옵션이, 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컴파일러 못 쓸 거야가 세팅이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한 라이브러리의 형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거, 프로그램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키지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패키지를 다른 사람 걸 쓰듯이 여러분이 만든 거 또 다른 사람이 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안에는 뭐 헤더 파일이 있어. 이 안에는 뭐 DLL이 있어. 아니면은 익세큐터블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정보가 이제 기술되는 부분이 저 패키지 타입입니다. 그리고 requires, tool requires 아까 봤었죠? 그리고 제가 코난에서 패키지 설치할 때 이미 존재하는 걸 가져오기도 하지만 로컬에서 빌드 한다고 했잖아요. 빌드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소스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export sourc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정도가 이제 속성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generate, configure, build, 패키지 인포가 있는데 5개 네, 양이 많으니까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하나씩 보면은 역할이 다 있어요. 네. 자, 아까 제가 지나가듯이 얘기했죠. 이게 스포일러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데 모든 메서드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만 정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 코난 센터 인덱스라고 제가 GitHub 있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거 찾아보면은 아니면 여러분이 쓰는 패키지에 찾아보면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다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하면서 이제 익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코난 패키지에서 고려하는 첫 번째 이유, 남의 걸 쓰기 위해서죠. 남의 걸 쓸 때는 requires랑 generate 두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렇게 attribute로 requires로 나 OpenSSL 필요해, 아니면 뭐 이제 뭐 GLTF 필요해, 아니면 SphereV가 필요해, 이런 것들. 오픈GL이 필요해, 뭐 이런 것들 세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generate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난에서 저 requires 목록을 가지고 내가 설치를 해놓을게. 그리고 그 설치한 걸 어떻게 쓸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코난 파일 txt에 보면은 requires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generator 부분이 있었죠. generator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 generate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CMake 툴체인을 지원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저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난 파일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디버깅을 해야 되잖아요. 패키지가 잘 만들어지나 이 과정을 플로우로 봐야 되는데 소스 코드 개발과 완전 별개의 환경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문서가 developing packages locally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패키지를 배포하기 전에 패키지가 잘 동작하는가, 그리고 패키징이 잘 되는가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 세 가지로 이제 실행을 해요. 첫 번째가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코난 소스,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가져오는 코난 인스톨, 그리고 내 패키지를 빌드해보는 코난 빌드, 이겁니다. 남의 걸 가져와야지 내 걸 빌드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보통 밑에 있는 두 개만 왔다 갔다 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requires, tool requires라고 저렇게 상수 애트리뷰트로 사용했던 부분을 메서드로 바꾸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build requires로 제가 나는 닌자라는 툴이 필요해. 라고, 그리고 밑에 requirement로 OpenSSL 3.1 버전 위에 이상이면은 나는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표현식을 넣어서 디펜던시를 기술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penSSL에서 지금은 OpenSSL 되게 간단하지만은 저거 말고 더 복잡한 라이브러리면은 더 세세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겠죠. 가령 이제 네,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기다 requires를 사용해서 많이 기술할수록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조합해 나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컬에서 어차피 빌드 할 거고, 빌드 할 때 내가 이 버전을 쓸 거야 라고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빌드하고 결과물들을 조합해내는 건 패키지 매니저가 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의 빌드 마스터라던가 아니면 그 배포 관리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네, 제가 지금 와치라고 했는데 와치가 요즘 스크린이 깨져가지고 좀 튀네요, 화면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저렇게 가져왔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내 것을 빌드할 거니까 컨피규어를 사용해서 지금 적절한 빌드 설정으로 시도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걸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저 코난 인밸리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그 파이썬 예외 타입이고요. 안에 보시면 나 이거 맥OS 지원 안 해라고 raise라고 구문 넣어온 거 보실 수 있죠. 아니면은 뭐 이 라이브러리는 셔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태틱 빌드만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피규어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이제 오픈SS도 DLL 배포할 거니까 셔드로 빌드해줘. 이렇게 옵션을 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할 때 익스포트 소스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가 지원이 돼요. 하나는 저렇게 상수로 표현식만 쭉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메서드 스타일로 보시면 self.export source folder라는 부분으로 이제 파일들을 정리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패키지 매니저가 빌드를 시작하는 것이죠. 보통 위쪽을 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나면은 빌드랑 패키지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빌드는 말 그대로 이제 쭉 실행을 해서 빌드 시스템을 호출을 해서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들 만들어낸 거죠. 뭐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고 헤더 파일일 수도 있고, 이제 곧 C++ 모듈 같은 거 여러분 쓰기 시작하면은 인터페이스 파일 같은 게 나오겠죠. 바이너리 모듈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패키지는 이렇게 나온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스타일이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이제 되게 비주얼 스튜디오 스타일로, C# 스타일로 아키텍처 밑에 뭐 디버그 릴리즈 폴더 따로 만들고 그 안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할 거고, 어떤 프로젝트들은 이제 유닉스 스타일로 유저 로컬 인스톨, 유저 로컬 인클루드, 유저 로컬 립, 유저 로컬 뭐 쉐어 이런 식 스타일로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코난 스타일에 맞게 패키지해서 재배치를 해주는 작업을 저기서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코난 파일.py가 빌드 시스템 파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주고 빌드 시스템 호출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실제 작업들은 뭐 CMake라던가 비주얼 스튜디오, 그다음에 엑스코드, 닌자 이런 데서 수행하기 때문에 둘을 같이 이제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둘을 약간 따로 생각하면서도 양쪽에 대해서 숙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쉬운 CMake 예제로 가봅시다. CMake 위쪽에 보시면 from conan tools CMake import CMake 한 다음에 빌드에서 나 CMake 빌드 할 거야. 그 다음 밑에 패키지에 보면 CMake 인스톨 할 거야. 그럼 이제 CMake list.txt 파일에 모든 게 다 잘 들어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으면은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패키지에서 해주는 거는 여러분 또 요즘 중요한 공급망 이런 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작권이죠.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패키징해서 코난 스타일에 맞춰주면은 이제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저 빌드 부분에 보면 CMake definitions with OpenSSL이 있죠. 제가 아까 제너레이터 할 때 OpenSSL 설치를 했으니까 그거 써 라고 해서 이렇게 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MS 빌드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from conan tools Microsoft import MS 빌드, 그리고 약간의 유틸리티를 좀 가져온 다음에 빌드 할 때 MS 빌드 할 거야. 근데 MS 빌드 할 때 저렇게 좀 디테일하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디버그 주고 min32 주고 빌드, 그 다음에 또 이제 64비트 주고 디버그 주고 빌드, 이렇게 여러분 4번 반복하거나 또 윈도우에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 그런 식으로 아키텍처 플랫폼을 주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복문 돌리면 되겠죠. 그리고 패키징을 할 때는 위쪽에 있는 부분 보면은 이제 아웃풋 폴더에다가 라이브러리랑 DLL 파일들이 만들어졌을 건데, 그거를 보시면 셀프 패키지 폴더, 코난에서 지정해준 패키지 폴더에 립이라는 부분에다 복사해줘. 다음 빈에다 복사해줘. 약간 유닉스 스타일로 제가 샘플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헤더 파일들은 인클루드에다 다 복사해줘. 이렇게 이제 코드를 넣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빠르죠. 슬라이드가 많고 제가 질문 받을 때 나중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패키지 인포, 네, 패키지는 이제 파일을 재배치하는 역할이고, 코난 파일.py를 이제 가져다 쓰는 코난 패키지 매니저 전체 이제 어떤 툴체인 스크립트 파일이 있었는데, 그 녀석을 위해서 준비해줘야 되는 게 이 패키지 인포입니다. 그래서 나 지금 윈도우 타겟팅 할 때는 노민맥스 매크로 이제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윈도우 개발자라면. 그리고 뭐 윈도우즈 앱,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필요해. 뭐 아니면 MS 윈속, 아니 윈속 32, 커널 32 이런 녀석들이겠죠. 그리고 내가 배포하는 라이브러리 이미 샘플이야. 그러면 이제 리눅스 스타일이면은 .a 아니면 .shared 오브젝트가 될 거고, 윈도우 스타일이면은 .lib 이렇게 라이브러리 파일이 나올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코난에서 어지간한 건 다 기본 세팅은 저 셀프라는 개체 안에 넣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최소한만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나면 제가 입이 남아날지 모르겠어요. 빌드 시스템 통합. 네. 인테그레이션. 네,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코난의 버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제가 코난 1점대를 쓸 때는 그랬어요. 제 경험상 그랬고 2점대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난 버전 이런 거 잘 신경 쓰셔야 되고, 또 코난은 로컬에서 빌드하니까 여러분들 개발 환경 업그레이드 이런 거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 개발 환경이면 그냥 뭐 다시 하시 뭐 돌려놓고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거나 그러면 되겠지만은 회사에서 이제 하면 칼싸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 빌드 중이야 하고 이제 1시간 뒤에 왔는데 이제 큐티 빌드 실패했고 막 그런 식으로 알고 보니까 무슨 라이브러리가 또 API가 바뀌었대. 패치가 뭐 안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날 일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류가 발생해서 빌드 못하는 상황,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패키지 매니저들을 쓸 때 모든 문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외부 라이브러리 가져다 쓸 때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체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하는 내부 어떤 배치 작업이 하나 윈도우 서비스 등록이 돼 있어서 저희 윈도우 서버에서 이런 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매뉴얼에서 설명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1점대 썼으니까 이런 거 읽는 것이 여러분 새로 하는 사람이면 별로 안 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매뉴얼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써보시고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부터 해볼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IDE죠. 네, 이름에 비주얼이 들어가 있어야지 정당한 이제 IDE다라고 저는 맨날 주장하고 다니는데,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MS 빌드 뎁스, 그다음에 MS 빌드 툴체인, MS 빌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역할이 다 정해져 있어요. 뎁스라고 하면 거기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리커즈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체크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쓸 수 있는 저 프롭스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 프롭스 파일을 만들 때 약간 패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뎁스가 있고 툴체인인데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그러면은 뎁스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해결해준 녀석이고, 툴체인은 내 패키지를 빌드할 때 쓴 녀석이에요. 저희가 코난 파일을 작성했다는 거는 내 것을 패키지화를 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현재 패키지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 같은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난 툴체인.props라는 걸 생성해요. 여러분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저 녀석을 참조해 놓으면은 외부 라이브러리랑 내 거 빌드할 때 뭐 아까 이제 플랫폼이라던가 빌드 타입, 디버그 타입, 릴리즈 타입 이런 거 세팅하는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파일이 짜잔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MS 빌드가 이제 아까 샘플에 잠깐 보신 것처럼 MS 빌드 EX를 호출하는 도움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맨 밑에 nmake라는 녀석이 있죠. nmake 쓰는 거 저는 요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저 vcvars, 그래서 여러분 그 디벨로퍼 파워쉘, 디벨로퍼 커맨드 프롬프트 쓰시는 분들은 그거 관련된 설정할 때 파이썬 내에서 설정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MS 빌드 딥스는 여러분이 기술한 리커런스, 각 디펜던시에 대해서 쭈루루 읽어서 처리한 다음에 프롭스 파일 만들어주고, 오픈 SSL을 위한 프롭스 하나, 뭐 텐서플로우를 위한 프롭스 하나, 리브컬을 위한 프롭스 하나,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솔루션 파일을 위한 프롭스 파일은 MS 빌드 툴체인에서 만들어준다. 그럼 코난 파일 프롭스가 나오는 거죠. 빌드는 밑에 있는 MS 빌드를 수행하고, 빌드 당연히 빌드 타입 플랫폼 필요하겠죠. 그리고 약간의 어떤 친절함인지 모르겠지만 솔루션 파일과 타겟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대충 집어넣은 건데 솔루션 파일 정도는 보통 아마 기술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왜 I코드가 아닌지 모를 X코드입니다. X코드에서는 이제 X코드 뎁스, X코드 툴체인, X코드 빌드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성하는 파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XC 컴피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엑스코드 프로젝트 안에서 저걸 참조해가지고는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경로, 그 다음에 내 걸 빌드할 때 어떤 이제 특수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코난 툴체인 XC 컴피가 생성되고요. 그리고 엑스코드 빌드에서는 마찬가지로 헬퍼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보면은 from conan tools apple import xc run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뭐 현재 엑스코드 어디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유틸리티를 제공해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코난 센터 인덱스에서는 얘네들 쓰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봤을 때도 없었습니다. XC 런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난에서 엑스코드 쓰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면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밑에 보면은 이제 오토 툴즈 이런 거 할 때 시스템 루트를 이제 설정해 줘야 되니까 그걸 XC 런 사용해서 패스를 집어넣어 주는 부분이 있죠. 네, 없으니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슨, 혹시 여러분 메이슨 들어보신 분, 메이슨 빌드 시스템 한 분, 두 분, 네. 요즘 이제 러스트랑 C++을 같이 쓰는 분들은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러스트를 지원하는 몇 안 되는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빌드 시스템 매니저고, 메이슨 같은 경우는 저렇게 패키지 컴피그를 사용해요. 그래서 리눅스 쪽에 익숙하신 분들이나 그러면 러스트 도전해 볼 때 코난과 메이슨을 같이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컴피그 딥스도 하고 뎁스는 이제 패키지 컴피그 해결해 주면은 툴체인과 빌드는 메이슨용이 따로 있어야겠죠. 저런 식으로 밑에 이름들이 하나씩 돼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식이 되겠죠. 패턴 똑같아요. 위에서 패키지 컴피그 뎁스로 각각의 디펜던시를 다 해결해주고 내 패키지, 현재 패키지 빌드하기 위한 툴체인 실행하고 빌드하고 패키지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반복 주입을 하려고 제가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Make. 그래서 코난에 있는 패키지의 대부분이 다 CMake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CMake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뎁스, 툴체인, 빌드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것들의 패턴을 정립하게 된 게 코난 1점대에서 CMake 관련된 녀석들이었고, 다만 이제 뎁스에서 만드는 파일들의 패턴이 이제 find.cmake 이런 식으로 CMake 모듈을 만들어주고, CMake 툴체인에서는 코난 툴체인.cmake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CMake list.txt 저걸 include 하면은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양새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디펜던시 가져올 때 find.cmake 저런 식으로 이름 가진 것들을 CMake 모듈이라고 불러요. CMake 모듈 파일들을 쓸 때는 find 패키지를 씁니다. 그래서 아래과 같이 이제 컬러링이 좀 예쁘게 잘 들어갔네요. 그래서 CMake 모듈 패스에다가 내가 방금 사용한 저 스크립트들이 뭉쳐져 있는 폴더 경로를 주고 어펜드에서 추가를 해주고 find 패키지를 호출하면은 코난에서 만들어준 걸 쓰는 거죠. 그럼 코난 패키지 매니저가 여러분이 나 오픈SSL 몇 버전이 필요해 다 설치해놨을 테니까 그쪽으로 경로를 리디렉션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방법이 조금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CMake 툴체인이죠. CMake 툴체인 같은 경우는 저렇게 더 이제 깊이 알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세팅을 해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include 코난 툴체인.cmake 제가 잘못 적었네요. 코난 툴체인이라고만 해야 되는데 하면 저렇게 find 패키지가 아니라 실제 경로를 얻어올 때 좀 유틸리티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나 오픈SS에 이런 헤더 파일 찾을 건데 find pass 해줘봐. 그러면 이제 헤더가 있는 저 폴더 경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경로 찾아줘 하면 저렇게 절대 경로를 얻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꽤 많이 왔어요. 거의 끝까지 왔네요. 코난의 샘플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샘플이 사실 거의 내용이 정말 빈약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코난 패키지 매니저를 쓰기 시작했을 때 가장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생각해요. 크로스 빌드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내가 무엇이 필요해라는 부분은 코난 파일에 있고 내가 어떤 툴체인을 쓸 거야 코난 프로파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프로파일만 잘 세팅해주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원하는 툴체인을 써서 크로스 컴파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세밀하게 마이크로 매니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코난한테 나 해줘 던지기만 하면은 일단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하기 쉽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난 프로파일 디텍트 폴스를 해가지고는 지금 호스트 환경에 대해서 쭉 정리를 새로 어떤 리셋을 해준 다음에 코난 프로파일 쇼를 하면은 여러분의 이제 호스트 환경
현재 빌드를 수행하는 환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네, 이거 생각하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커스텀을 해서 만들기 시작하면 돼요. 그것들 참고해서 이제 기본 디폴트 프로파일 안에 보면 뭐 OS 뭐 있고 컴파일러 뭐 쓰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아니면 ARM64로 빌드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 OS 안드로이드고 API 레벨 몇 이상을 쓸 거고 아키텍처 무엇이고 컴파일러는 이제 요즘 NDK는 다 GCC 다 빠지고 랩은 클랭이 들어가 있죠. 클랭 컴파일러, 클랭 버전은 이래야 되고 C++ 라이브러리 쉐어드로 쓸 거고 뭐 빌드 타입 어떻고 이렇게 블라블라 다 이제 주저리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컨피그레이션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나 CMake, NDK 프로젝트들 다 CMake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CMake에서 닌자라는 툴체인을 쓸 거고, 그리고 또 NDK 경로가 여기에 있어. 왜냐면 이제 CMake에서 저 NDK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라던가 프로그램들을 찾아가지고 다 링킹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정보를 저렇게 두 줄을 써서 제공해주면은 프로파일에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다 공개된 자료니까 너무 막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스펙이 바뀌면은 뭐 또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그냥 검색하면서 이제 헤딩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 코난 프로파일 리스트 내가 지금 만든 프로파일 다 보여줘봐 하면은 아까 만든 안드로이드 ARM64가 있고 디폴트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써볼까요? 코난 인스톨 코난 파일 txt 그리고 프로파일에다가 이제 디폴트를 썼었는데 안드로이드 ARM64를 주는 거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로 크로스 컴파일한 게 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외에 또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시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새로 배포를 해놨냐라고 하면 좀 되게 다른 얘기죠. 그래서 소스 코드 받아서 이제 빌드를 할 겁니다. 빌드 미싱이라고 넣어주면은 코난 센터에 없으면은 내가 빌드 할 거야 라는 내용이고요. 아까와 똑같이 이제 수많은 어떤 CMake 파일 만들어질 거니까 아웃풋 폴더를 지정해줍니다. 그럼 이제 저런 식으로 인풋 프로파일로 나 지금 안드로이드 빌드 하고 있어 라고 프로파일 호스트가 이제 숙주라는 뜻이죠. 여러분 프로그램 이제 기생해서 실행을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로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데모까지 하면 시간이 되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빨리 컷할 거고요. Q&A 하고 네트워킹 때 여유가 있으면 제가 데모를 제 컴퓨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코난이라던가 이런 부시 패키지 같은 패키지맨을 쓰는 이유가 저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패키지 외부 라이브러리를 하나씩 관리를 하면은 이게 내가 노를 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처리하고 또 다음 처리하고 또 다음 처리하고 물론 이제 제가 되게 강건한 사람이면은 그 노를 젓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끼겠지만은 항해를 할 건데 언제까지 노를 저을 수는 없고 어떨 때는 이제 돛도 펼쳐서 바람과 파도를 좀 이용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해서 바람과 파도를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원대한 목표를 한 2년 전쯤에 세웠고 현재도 계속 숙련도를 좀 높여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가 없다면 저는 이제 C++ 개발자들의 역량 저하,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유경험자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하강의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강의 스파이럴. 이게 되게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조직 레벨의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각자 이제 C++에 진입을 했을 때 습득한 방법이 다르고 그동안 써왔던 어떤 툴체인에 대한 이해도나 맥락이 다 다르다 보니까 관리 방법이 파편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스타일이 다르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방법론이 이제 되게 달라지니까 맨날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개발자들이. 여기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서로 세 명이서 서로를 가리키는 스파이더맨 짜 아시나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 네, 그런 느낌으로 세 명의 스파이더맨이 서로 가짜라고 말하는 거죠. 서로 불편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편하니까 잘 하지 않게 돼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되게 저에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방법이 발전하지 않는 거죠. 방법이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나는 이미 만들어진 거 다 있고 퀄리티 좋은 걸 내가 짰는데 왜 이걸 같은 회사인데도 재사용하지 않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재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재사용하지 않고 그럼 다시 작성해야 돼요. 컨트롤 C9에서 포크를 끄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이것만 좀 바꾸고 싶어. 그럼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버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노력이 이제 많이 소비가 되는 거죠. 개인일 수도 있고 개발 조직일 수도 있고 어떤 개발 그룹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일본부터 반복되는 겁니다. 패키지맨을 쓴다면 그러면 좀 나아지는 게 있나요?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발자 개인, 아니면 개발자 조직 레벨의 역량, 어떤 특정
TF 같은 태스크포스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서드파티 관리 다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식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용량의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처럼 저희 특정 개발자나 개발 조직에 맡기는 게 한 100GB 수준이면은 생태계와 시스템을 쓰면은 테라바이트 수준까지 올라가실 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대보면은 패키지를 가서 쓰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리커에다가 한 두세 줄만 넣으면 돼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해봤다라는 거 오픈해가지고 붙여넣기만 하면은 바로 오픈했을 때 쓸 수 있고 바로 리커를 쓸 수 있고 바로 이제 뭐 압축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 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쉬워지겠죠? 쉬워지면 도전을 많이 해볼 수 있잖아요. 액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재사용의 단위, 재사용의 패턴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라고 매뉴얼 주고 설명서 주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잘 됐는지 검사하는 테스트 툴도 다 있어서 그러면 일관된 방법으로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공급자로서 멘탈 모델이 쉬워지고 사용하는 쪽도 멘탈 모델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계속 공급되는 패키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버그픽스가 돼서 새 버전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어디선가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와요. 보안 취약점도 해결됐어야 하는 버전이 올라오고 또 새로운 게 뭔가 비주얼 스튜디오 이번에 2024가 나왔어요. 그럼 2024형 빌드가 또 추가로 업로드되고 이런 식의 자동으로 일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고 그냥 회사에서 띵가띵가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는 그래? 그러면은 윈도우 VM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새로 장비 하나 받아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4 뺀 다음에 폰을 한번 돌려보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른 PC로 이제 개발 업무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잘 됐네? 그럼 다시 1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 써볼까?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제 주관이 좀 많이 담겼지만은 코너의 매뉴얼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좀 훑어봤고요. 10분 코리아 디스코드 링크 저렇게 추가했는데 여러분 지금 발표자료 공개되면은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디스코드 어떻게 들어가는 페이스북에 질문 올리세요. 디스코드 지금 활성화해야 되는데 제가 회사에서 디스코드를 못 쓰다 보니까 들어가서 글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확인도 못 하고 있어요. 깃허브 저장소 네, 이거 제가 못 붙였는데 잘못 들어갔네요. 이런 거 발표자 이런 거 실수 만드는데 제 연락처는 저렇게 보시면 11비 코리아 오거나이제이션 룸클릭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메일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네, 끝났군요. 시간 제가 빨리 하긴 했는데 약간 여유가 있나요?